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중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혈압 중에서 24시간 그 활동 혈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때 그 혈압이라는 게 보통 여러분이 외래에서 재거나 하면 뭐 예를 들어 140에 90입니다. 그럼 자기 혈압이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마 외래 진료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뭐 "24시간 혈압을 재보자." 이런 분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혈압이라는 게 계속 변하거든요. 그 초당 변하고 분당 변하고 그다음에 시간 따라 변합니다. 아침 혈압이 다르고 저녁 혈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름 혈압이 다르고 겨울 혈압이 다르고 계속 우리의 혈압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딱 자기가 잰 혈압을 갖고 '나는 혈압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그래프를 잘 보시면 한번 파란 선을 따라가 볼게요. 여기 인제 낮에 여러분들이 뭐 활동하시거나 그럴 때 혈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수축기 혈압인데 이 혈압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이 인제 주무시잖아요, 잠잘 때. 잠잘 때 이 혈압이 이렇게 쑥 떨어집니다, 밑으로. 그러면 한 뭐 120 까지 쭉 떨어졌다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다시 혈압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저희가 뭐 모닝 surge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혈압 상승 이렇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또 일상의 낮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계속 변하고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따라 또 변하고요. 이렇게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란 선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빨간 선을 따라서 움직여서 밤에 혈압이 좀 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의 변화에 따라 그 사람의 심혈관 질병에 따른 뭐 발병률, 사망률이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혈압을 저희가 보통은 여러 번 재보는 걸로 대신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게 전체적인 혈압의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개별 환자마다 치료를 달리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계속 재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집에 가서 혈압을 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외래에 와서 외래에서만 재고 집에 가서 자기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혈압의 변동성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 혈압을 잴 때 그 측정 방법에 따라 우리가 고혈압의 기준이 달라요. 뭐 다 아시겠지만 혈압이라는 건 어느 범위 안에 움직여야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높은 건 고혈압이라고 그러고 일정 범위 밑으로 예를 110에 6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저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친 저혈압은 기절을 유발할 수 있고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좋지 않죠. 그래서 보통 크게 저희가 혈압을 인제 정의를 할 때 그래서 나눠 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피스 BP라는 건 여러분들이 진료 보러 가셔서 거기서 재는 혈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두 개예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짤 때 심장이 확 짜잖아요. 그 압력이 굉장히 세요, 심장의 압력이. 확 짜 줄 때 그 혈관이 받는 압력, 심장이 짤 때 받는 압력을 수축기, 심장이 이렇게 이완하면서 이 정맥피를 쭉 빨아 당길 때의 고때 압력은 이완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축기, 이완기 그때 혈압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고혈압을 정의할 때 수축기 혈압이 얼마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얼마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하자. 혈압이 높으면은 심혈관 질환이 안 좋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뭐 뇌경색도 그렇고 동맥경화도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인제 고혈압을 정의할 때 외래에서 잴 때는 수축기가 140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하자. 이렇게 했고 요 ABPM이라는 거는 활동성 고혈압. 여러분도 옛날에 아마 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혈압 재는 커프를 이렇게 감아 놓고 기계 차고 하루 종일 인제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기계가 한 20 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혈압을 재주거든요. 그래서 전체 24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혈압은 좀 다르죠. 이거 보시면 24 시간 평균은 한 10 정도 낮습니다. 그죠? 130 이상이거나 이완기가 80 이상이거나 그러면 고혈압으로 하자. 그럼 잘 때는 더 내려가죠. 12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완기는 70 이상이거나 그럼 우리 고혈압이라 하자. 집에서 잴 때는 135에 85로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 뭐 내과 외래 가시거나 그러면 주로 예를 하죠. 외래에서 재는 혈압을 재보고 선생님들이 인제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분은 "혹시 집에 혈압계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집에 혈압 재보실 수 있으면 재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하는데 요즘 사실은 이 예전에 하던 24 시간 혈압계 재는 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 개로 나누죠. 그래서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요. 앞에서 제가 살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파란색은 보면 혈압이 잘 때 쑥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되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때 혈압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30 낮에 130에 80 이었잖아요. 그러면 잘 때는 10% 떨어집니다. 10 에서 20% 범위 안으로. 그러면 대략 한 120, 110, 120 사이로 수축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고 원래 사람이 잘 때 맥박도 천천히 뛰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게. 아침에 일어날 때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애들이 쫙 나오면서 확 깨워요, 사람을. 네. 여러분이 깨는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이 깨우는 겁니다. 확 깨우면서 혈압이 쫙 다시 올라갑니다. 요런 패턴을 저희가 디퍼라고 그래요. 10 에서 20%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낮에 비해서. 그러면은 한 0 에서 10%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좀 덜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은 넌 디퍼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거지. 디퍼가 아니다. 내지는 그러면은 20% 이상 더 떨어지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익스트림 디퍼라고 그래요.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면 밤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느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에는 130 이었는데 밤에 150 으로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그거를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리버스 디퍼라고 그러거나 라이저 올라간다. 이런 4 가지 타입으로 나누거든요. 이걸 왜 나누냐? 이렇게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나누냐? 이 디퍼에 비해서 넌 디퍼나 밤에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지나치게 떨어지는 사람, 특히 그 80대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 이게 너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쇼크가 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80대 이상인 분이 익스트림 디퍼인데 즉 다시 말해서 밤에 너무 떨어지는 분이 낮에 혈압이 높다고 혈압약 센 거 먹었어요. 그럼 밤에 너무 떨어지잖아요. 뇌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나. 나는 어떤 타입에 들어가나. 또는 낮에 멀쩡한데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상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도 밤에 혈압을 조절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 혈압을 외래에서만 가서 재는 게 어 일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24 시간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기준 측정 방법에 따라서 고혈압의 기준이 다르고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된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간 혈압, 잘 때 혈압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디퍼면은 여기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여기 덜 떨어지는 사람, 밤에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 지나치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쪼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 인자다. 안 좋다 이러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뭐 밤에 혈압이 덜 떨어져요 그러면은 너무 뭐 짜게 드시는 분이라든지 콩팥이 안 좋다든지 심장이 안 좋다, 당뇨가 있다, 또는 뭐 혈관 질환이 있다든가 뭐 잠을 못 잔다든가. 그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음. 그리고 인제 이 라이저, 더 낮에보다 더 올라가는 사람, 낮보다 더 올라가시는 분은 예를 들면은 자는데 악몽을 꿔요. 그럼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또는 전립선 비대가 있는 분들 중에 야뇨증이 생기면 깨야 되잖아요.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이런 분들. 수면, 이 코골이 때문에 수면 무호흡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혈압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코골이, 수면 무호흡 있는 분들의 심장 질환 발생률이 더 높다. 부정맥도 더 많이 생기죠. 맥박도 빨라지겠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확 깨어나야 되니까. 그죠? 맥박도 좀 빨라지고요. 근데 지나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닝 서지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사람. 정규분포곡선으로 따지자면 90%를 넘어서는 사람. 그러면 이때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제 심근경색이 아침에 잘 생긴다라는 이유도, 예를 들면 추운 날, 그죠? 겨울에 아주 추울 때 갑자기 탁 일어나면서 그때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압을 팍 올리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이 심장 혈관이 부담이 되면서 심근경색이 온다든가 뇌경색이 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신다든가.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음. 술을 먹은 다음 날 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얘기해 볼까요? 고혈압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무슨 말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혈압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좀 전에 계속. 야간 고혈압, 낮에는 정상인데 밤에 올라가는 고혈압. 그죠? 아까 말씀드린 아침 상승형 고혈압, 모닝 서지 고혈압. 되게 나이가 드실수록 요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 아침에 혈압을 딱 일어나서 재면 혈압이 180, 낮에는 뭐 130,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아침 상승형이라 합니다. 백의 고혈압,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백의가 뭐냐? 영어로 화이트 코트. 이제 의사 가운이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그래서 아마 어릴 때 그런 추억,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두려웠던 이런 추억들이 잠재의식 속에 남으면서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백의 고혈압이라 하죠. 그래서 병원에 머문 고혈압 180, 110 나오는데 병원만 딱 나서면 정상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백의 고혈압이라 합니다.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 뭐 되게 백의 고혈압은 치료를 보통 하지 않죠. 뭐 병원에 자주 오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일부 데이터에서는 백의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치료하지 않으면 심혈관계 위험이 좀 올라가는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거기 밑에 옆에 있는 거는 인제 가면 고혈압. 말 그대로 가면.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재면 혈압이 정상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재면 높아요. 다행히 뭐 자기가 집에 혈압계를 사 놓고 혈압을 재시면 재셔서 봤더니 '어 내 혈압이 높네?' 이런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혈압을 가면고혈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가면고혈압이 뭐가 문제냐? 가면고혈압이 있는 분이 어 이 심혈관계 쪽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면고혈압을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24 시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아니면 집에서 혈압을 재 보시든가. 네. 그렇게 이제 가면고혈압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럼 저항성 고혈압은 뭐냐? 저항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혈압약을 어 여러 가지 약 여러 알을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혈압약이라는 게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약 작용 기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약 작용이 기전이 다른 3 가지 이상의 약을 각 약마다 최대 용량치로 올려서 쓴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지 않는 사람의 혈압을 저희가 인제 저항성 고혈압이다. 이런 저항성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되게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약제를 어떻게든지 써서 더 써 갖고 떨어뜨리든가 뭐 시술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사람이 백의인지 가면인지 뭐 이건지 알아보려면은 어 그냥 외래 갖고 안 되겠죠. 이런 24 시간 혈압을 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진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앞으로 예후도 예측하는 데가 좋고 또 약 조절하기도 되게 편해요. 그걸 아니까 약을 혈압약도요. 굉장히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작용 시간이 24 시간 가는 게 있고 살짝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혈압이 약이 센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앞에 그걸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약을 얼마를 쓸지 어떤 약을 쓸지 요런 걸 이제 의사가 이제 결정할 때 되게 편하죠. 환자분들한테 말하기도 좋아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 혈압약을 먹는데 저혈압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저혈압인 걸 몰라. 어지럽다고 그러고 기운이 빠진다고 그러고 머리가 멍해진다고 오후만 되면. 오후 한 4 시만 되면 그냥 이렇게 파김치가 된다고 이게 힘이 쫙 빠져서.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이런 걸 해 보면은 어우 저기 혈압이 너무 낮아서 그러신 거라고. 네 그죠? 뭐 예를 들면 당뇨 요즘 당뇨도 24 시간 재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저혈당인 걸 몰랐는데 뭐 그런 걸 해 봤더니 혈당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오면은 똑같이 기절하거나 그러시잖아요. 그거 위험하죠. 여러분 고혈압도 위험하지만 저혈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저혈압인 걸 모르고 어 계시면은 기절하실 수 있어요.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런 혈압의 패턴 분석 등 이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런 24 시간을 재는 게 좋죠. 그래서 최근에 2024년 작년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 순환경학회 지침이 바뀌었어요. 근데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만약에 환자가 와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좀 높아. 고혈압인 것 같아. 그러면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혈압을 한번 재지 말고 한번 리피트 해 봐라. 여러 번 재본 다음에 그다음에 혈압약을 쓰라."라고 권고를 했다면 작년에 바뀐 게 뭐냐면 "야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아? 그럼 있잖아 24 시간 혈압을 재." 이 아웃 오브 오피스 BP라는 게 그거거든요. 24 시간 혈압을 한번 재 봐.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should be라고 돼 있어요.
should be라는 거는 뭐뭐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어? 그러니까 24시간 혈압을 잰 다음에 그래서 확진을 해라 네가. 그다음에 약을 써라.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여기 요거는 클래스 1 이라는 거는 아주 강하게 어? 강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레벨 B라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 이런 겁니다. A가 제일 좋고요. 네, 그런 얘기고 뭐 예를 들면 160 이상이고 예를 들면 160에 한 179 사이 밑에는 100에서 109 정도 사이 나오잖아. 야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한 달 이내에 24시간 혈압을 재라. 그런 다음에 약을 써. 이런 거죠. 좀 더 빨리 해 이런 거죠. 검사를 빨리빨리 해라. 그럼 180에 110이 넘어가는 거는 어떡하냐. 그럴 때는 그 고혈압에 의한 그 응급 상황이 아닌지 한번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 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뭐 그런 이머전시 이 사람 응급실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순환계학회도 야 이제는 그냥 루틴으로 해 이 말이죠. 24시간 혈압을. 네. 그래서 저도 요즘은 24시간 혈압을 환자분한테 어 꼭 하자고 그럽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인제 여기 커프를 감거든요. 커프라고 그러는데 혈압을 재는. 얘가 꽤 불편해요. 이게 계속 차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뭐 그 알레르기 같은 거 가렵고 뭐 피부 발진도 생기는 분들도 있고 또 밤에 이렇게 얘네가 밤에는 30분 간격으로 재거든요. 낮에는 20 분이고. 그러면 밤에 이렇게 잠든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혈압이 재진다 그러고 뿡 이러면서 깨. 제가 그랬잖아요. 깨면 안 된다고. 깨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밤에 혈압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인위적으로 혈압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non deeper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타입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이게 좀 부정확해요. 또 낮에 이거를 차고 있으니까 뭐 활동하기가 불편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얻고 싶은데 이 리얼 데이터가 아닌 거죠. 그죠?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거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야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잴 수 없나?' 어? 그래서 뭐 우리가 웨어러블 그죠? 뭐 그런 뭐 커프가 없는 혈압계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요즘 뭐 갤럭시 링도 이렇게 뭐 혈압 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어 의료 회사가 그걸 만들었어요. 예. 반지로 하는. 네. 그래서 링 타입의 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요즘 요렇게 반지를 껴요. 반지를 껴 갖고 이 AI 빅데이터 딥러닝을 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해 갖고 혈압을 잽니다. 제가 해 보니까 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하겠죠. 이제 뭐 가렵지도 않고 뭐 하루 정도야 반지 끼고 샤워하셔도 되고 이러니까. 요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점점 인제 이런 것이 루틴화되고 이런 걸 꼭 해야 하셔야 되는 인제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신 거죠 뭐. 이거 안 해도 되고 또 얘는 계속 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제가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이분이 100의 고혈압이 의심이 되는 분이었어요. 이게 본인은 집에 혈압계를 사셨나 봐요. 내가 집에서 혈압을 재면 정상인데 여기 오면 혈압이 높아서 자기는 또 공부를 하셨어. 인터넷을 보시고. 자기는 100의 고혈압이니까 "난 약을 안 먹을래요." 그러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약을 끊어 버렸어요. 그래서 외래 오셨는데 본인이 약을 안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혈압을 재 봤더니 어 128에 91 이에요. 그러면 외래 기준은 140 또는 90 이니까 이완기 혈압이 쪼끔 높죠. 저도 약간 그런가? 애매모호? 실제로 그래요? 집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저기 24시간 재보자. 쟀어요.
그래서 이렇게 24 시간 평균, 그다음에 낮 동안의 평균, 밤 동안의 평균. 그죠? 잘 보면 수축기는 다 높지 않아요, 이분이. 근데 낮에는 98 이에요, 평균이. 예, 밤은 평균이 이완기 77 이에요. 밤에는 70 이상이면 고혈압이에요. 이분은 이완기가 좀 높아요. 그래서 최고로 나온 걸 봤더니 140에 104 예요. 이완기가 이 정도면은 한 2기 정도 됩니다, 혈압이. 여기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약간 퍼플 컬러로 보이는 게 야간이거든요. 여기 달 표시가 된 게 실제로 이분이 어 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보면 이분이 인제 낮에 인제 일하시고 밤에 퇴근을 한 다음에 잠이 한 몇 시에 주무셨냐니까 이분이 한 밤 12시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떨어지죠, 낮에보다. 그죠? 요게 한 100, 낮에가 140, 한 130, 140 나오는 것 같아요. 밑에 혈압은 여기가 100 이니까 요게 80 이거든요. 낮에는 보니까 계속 90, 100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밤에 딱 자면서 혈압이 쭉 떨어져요. 이게 밤 혈압은 한 여기 한 70대 되고 여기가 한 11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밤에는 좋아요. 네. 근데 딱 깨어나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그러니깐 이분은 일하시는 분, 남자분이시고 인제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이렇게 쑥 올라가죠. 그죠? 모닝 서지도 있어요. 근데 모닝 서지가 한 18 이라 이 정도는 정상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근데 이분 혈압을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 이분을? 근데 이분은 뭐 집에만 있어 잠만 자나요? 활동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 혈압이 밑에 혈압이 이게 100이 넘어요. 이 평균이 거의 100 이에요. 198. 이분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 드렸더니 본인이 수긍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집에만 계실 거면 모르겠는데 낮에 활동하시니까 이 혈압약을 쓰셔야 됩니다. 이분은 낮과 밤의 차이가 한 15.9%, 16% 니까 약간 그런 어떤 변동성에 있어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은 한 "여기만 좀 잘 떨어뜨려 주면 되겠다." 그래서 "약을 좀 다시 드시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환자분들도 되게 직접 보시면서 '아 내가 낮에는 이렇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니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다. 저도 말하기 좋고.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다시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다음에 이분 이걸 다 해 보고 어떤 패턴으로 바뀌었는지, 그 낮의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되러오고 밤의 혈압도 괜찮은지 이런 걸 보면서 그 약제를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약을 더 올릴 건지 바꿀 건지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24 시간 혈압을 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 그다음에 환자분한테도 결국은 좋은 일이다. 어 실제로 그 저혈압 너무 이렇게 낮에 여기 오후에 이렇게 확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한 6 시, 4 시쯤에 혈압이 쭉 떨어지는 분은 제가 약을 세지 않은 걸로 바꿔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후쯤 되면서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약효가. 그러면서 혈압이 쓱 올라가서 안 어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바꿔 드려도 음 환자분한테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저도 인제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도 듣고. 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검사가 인제 있고 편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의 혈압들을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보셔야 된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름하고 겨울이 다르다고.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 겨울에 이렇게 높은 분들 약 세게 쓰다가도 여름에 혈압이 또 너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약을 좀 낮춰요. 그죠?
그렇게 해 병원에 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약만 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래 오셔서 약 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문제가 없나? 이 약을 계속 써도 되나? 이 용량으로 계속 가도 되나?' 이런 걸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검사 통해서 조절하기도 하고 또 가끔 피 검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내 나의 콩팥은 괜찮은가? 이런 것도 계속 보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여러분 콩팥 기능이 그 정수기잖아요. 쪼끔씩 떨어집니다, 서서히. 그러면 그 내가 옛날에 먹던 약 그대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봐가면서 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볼까요? 네. 이윤희 님이 얘기하신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혈압을 병원에서 재시면 막 움직이셨다가 재잖아요. 혈압이 올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혈압을 잴 때는 5 분에서 10분 쉬었다 재라고 그래요. 또 혈압을 재실 때 커피 마시고 오시거나 담배 피우고 재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 재시기 30분 전에는 담배나 커피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 오차가 생기잖아요. 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분도 혈압이 몇 번을 재야 된다. 그럼 제일 낮은 걸로 보시면 돼요, 낮은 걸로. 근데 외래 진료 보고 나와서 재면 또 정상이죠. 이제 그런 게 인제 화이트 코트, 백의 고혈압이 의심되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24 시간을 재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정상이시다.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사실은 이제 블루베리 님의 걱정은 나의 불안과 공황 장애가 어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영향을 주죠. 우리 몸은 이 자율신경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하고 여기 목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혈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긴장하거나 누구랑 막 싸우잖아요. 그때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맥박이 뭐 미친 듯이 뛰죠.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때 그 교감신경, 자율신경의 변화가 확 순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가 혈압이 쫙 올라갔다가 내지는 맥박이 쫙 올라갔다가 그 교감신경계 언밸런스가 되니까 이게 확 떨어지면 기절하는 겁니다. 네. 영향을 줍니다. 네. 후리지아 님은 이제 아무잘탄을 먹고 계시죠. 이게 110 정도 나온다. 사실은 110이 나쁜 혈압 수치는 아닌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20 수축기 혈압이 120 밑으로 이완기 혈압이 70 밑으로를 저희가 정상 혈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10이 나왔을 때 이게 나쁜 혈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지럽거나 뭐 110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약을 쪼끔 반 잘라서 사실은 드셔도 되죠. 근데 저녁에 혈압약을 드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저녁에 아까 보셨잖아요. 낮에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저녁에 나는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녁에 드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유 판단해서 드셔야 돼요. 드셔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혈압의 패턴을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 평리동에 사시는 분 예 이제 백의 고혈압 같으세요. 그죠? 되게 이렇게 긴장하시면 맥박이 뛰면서 혈압도 같이 뛰거든요. 근데 그것도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거죠. 그죠? 근데 인제 벗어나면 괜찮아지잖아요. 뭐라고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 병원에서. 못 고친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음. 뭐 병원에 1년 내도록 가시는 것도 아닌데. 음. 자기의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시는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버스 디퍼, 라이저,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 그런 분들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셔서 이렇게 이런 분들은 약제를 길게 가는 약을 써야겠죠. 세고 24 시간 동안 쭉 가는 약을 쓰든가 아니면은 밤에 혈압약을 좀 더 써서 밤에 떨어뜨려 주든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 여러분들 그 고혈압이라는 거는 어 에이징 프로세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80이 돼도 혈압이 정상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나이가 드시면 이 혈관이 여러분 이게 어릴 때는 혈관이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점점 혈관이 딱딱해진다 그러죠. 동맥경화. 그러면서 혈압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혈압의 위험 인자가 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시려면은 여러분 저염식 하시고 늘 병원에 가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저염식 하셔라. 야채 많이 드셔라. 그다음에 운동해라.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라.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아마 재보시면 운동 전에 혈압과 운동을 딱 하고 나서 안정을 딱 하고 혈압을 재잖아요. 혈압이 살짝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어 네. 그래서 위험이 커지죠, 나이에 따라. 그 제가 볼 때 24 시간 연속 혈압을 하실 때는 러닝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셔야지 막 달리기 하시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거는 약간 에러죠, 에러. 여러분이 막 달리기 하고 사는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혈압이 얼마냐가 궁금한 거지 달리기 할 때 혈압이 얼마가 중요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혈압이 200 그 기준이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보지만 검사 중에는 달리기는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음 잠깐만요. 갤럭시 님이 네. 그 박동수가 좀 차이가 난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때는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요. 혈압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내가 갤럭시를 차고 자잖아요. 박동이 48, 45 괜찮아요. 원래 잘 때는 그래요. 이상이 안 낮에 활동할 때 80 정도 나온다? 그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음. 크지 않습니다. 네. 네 85 세시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약 먹고 계시고 협심증 약 먹고 계시고 네 CT를 하셨는데 정상입니다. 약 끊자." 이렇게 하셨네요. 초음파도 괜찮으시고. 네 맞습니다. 원래 요즘은 CT가 되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 관상동맥 CT 조영을 아마 조영제 하셨네요. 그죠? 거의 혈관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은 혈관이 진짜 깨끗하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하나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고속도로만 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CT는. 그러니까 국도를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협심증이 있는 분 중에 고속도로는 괜찮은데 국도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yes or no로 답하기는 곤란한데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 환자분께서
진짜 그 운동할 때 흉통이 있고 뭐 운동 부하 검사 이런 걸 하셨는데 흉통이 있었다. 그런 분이라 그러면은 CT가 정상이라도 약간 협심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비폐쇄성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약제를 쪼끔 줄여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통증도 없고 CT도 정상이고 초음파도 괜찮고 그러면 약을 끊어 볼 수 있죠. 우리 주치의 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음 끊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약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관상동맥 CT는 심장에 있는 그 앞에 나오는 그 고속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관상동맥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흉부를 좀 보긴 하는데 그냥 살짝 맛보기로만 보는 거지 폐를 다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네. 그다음에 음음. 그 네. 우리가 고혈압이 올라가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게 드셔도 올라가고요. 체 비만해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중을 감량을 시키면 혈압도 떨어집니다. 한 10 에서 15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 중에는 아주 고구셨던 분이 100 킬로였나 이러셨는데 한 30 킬로 빼 갖고 오셨는데 혈압약을 끊었어요.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썸썸 목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재는 거랑 혈압 차이가 나죠. 그게 정확하게 재는 거는 첫째는 그 기계가 좋아야 되고요. 정확해야 되고. 둘째는 인제 우리가 혈압을 잴 때 바로 재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그럼 소변을 보시고 이 소변을 안 보시면 방광이 긴장하거든요. 소변을 보고 나서 편안한 상태에서 잰다. 그다음에 저녁에도 좀 편안한 상태에서 주무시기 전에 좀 잰다. 일정한 시간에 잰다. 그리고 혈압계가 이 심장 높이에 있어야 된다. 요렇게 하셔서 재보는 거죠. 그래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섬섬옥수님이 집에서의 혈압과 병원에서의 혈압이 차이가 나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 나 진짜 이상한데?' 그러면 그 기계 혈압 잰 기계를 갖고 오셔 갖고 병원에서 잰 혈압과 그 기계로 잰 혈압을 그 자리에서 재보는 거죠, 동시에.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은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엔젤님 질문 그죠. 혈압이 떨어지면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네.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저혈압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엔젤님 두 번째 질문은 기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 알 그대로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올라가는 분이 있죠. 그거는 환자마다 다 다르겠죠. 어? 약을 잘 드셔서 계속 혈압을 조절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살이 찐다거나 점점 짜게 먹는다거나 또 어떤 분은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압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약을 올려야 되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근데 환자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자외선을 쬐잖아요. 그죠? 그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가 이상해진다라는 건 다 알고 계세요. 열심히 차단제를 바르려고 하세요. 근데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에 오래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이 장기들이 지쳐요. 다쳐요. 근데 그거는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이 자외선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정말 내 중요한 장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깐 고혈압을 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러려면 약이 한 알이 되든 두 알이 되든 혈압을 떨어뜨리셔야겠죠. 물론 많이 드시면 안 좋죠.
중요한 거는 혈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네. 투석 후에 혈압이 올라가신다고요? 네, 요건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 투석하시는 분들은 투석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인제 어 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24 시간 혈압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혈압은 계속 변하고 있다. 여러분의 혈압은 밤낮이 다르다. 여러분은 남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 시대다. 그럴 의미에서 24 시간 혈압 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부담 가지지 마셔라. 뭐 그렇게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